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바야흐로 다이어트의 계절입니다. 옷은 점차 얇아지고 있고요. 날씨는 너무 화창해서 운동하기 참 좋죠. 그런데 사정은 별로 좋지 못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요. 자, 활동량은 줄어든 반면에 늘어난 스트레스로 먹는 것을 자꾸 늘려가다 보니까 체중계의 눈금도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당분간은 지속될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겠죠. 자,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실내 운동은 이제는 금기사항입니다. 자, 면역도 올리고 스트레스도 올리고 이 좋은 계절 햇볕을 쬐면서 하는 실외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탄천이나 공원 등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 바라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면역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의 필수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유산소 운동이란 에어로빅스라고 해서요, 근육엔 산소가 공급되도록 운동 시간이 비교적 길고 움직이는 동안 계속 숨을 쉬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요, 조깅, 달리기, 수영, 에어로빅, 자전거 타기 등이 있죠. 유산소 운동의 역할은 일정 시간을 수행하면서 체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지방질을 태워 없애는 거죠. 자, 비만 치료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을 권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하루 종일 걸은 시간을 다 모아서 적어 오시거나 또는 달리기를 띄엄띄엄, 그러니까 10분, 20분 정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도 효과는 더디다는 한탄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자, 이왕 하는 운동이라면 다이어트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산소 운동에서 가장 쉽고 흔한 달리기와 걷기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최대치로 거둘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달리기가 좋을까요? 걷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속도를 내는 달리기가 더 운동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답이 막 귀에 들립니다. 그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당연히 같은 시간을 걷는 것과 달리는 경우에 달리기가 칼로리 소비량이 더 크죠. 그럼 달리기가 좋겠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선 먼저 두 운동선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100m 달리기 스프린터의 몸입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달리는 이 스프린터들은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이에 반해서 마라토너의 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기에도 피골이 상접한 경우들이 많죠. 쓸모없는 지방은 거의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올까요? 먼저 뛰기와 걷기의 운동 효과를 비교해서 봅시다. 자,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칼로리는요, 뛰기가 걷기에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 60kg인 남성이 30분 속보를 하면은 142kcal, 달리기를 하면 250kcal 정도가 소모되는 거죠. 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니까 따라서 달리기를 하면 걷기보다 2배나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걷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개입되기 때문인데요. 즉, 걷기와 뛰기는 에너지 소비 패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몸은 운동 시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의 강도가 세면 탄수화물이, 강도가 약해지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운동 종류에 상관없이 운동 시작 직후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리기를 하면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많이 소모되는 반면에 걷기를 하면 지방이 더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지방이죠. 따라서 뛰기보다는 걷기라는 거죠. 자, 이 같은 사실은요, 여러 실험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는데요. 최대 심박동수의 50% 수준으로 속보를 하게 되면 지방과 탄수화물이 50대 50대의 비율로 소모되지만 최대 심박동수의 75% 수준으로 러닝을 해봤더니요, 33대 67의 비율로 지방과 탄수화물 소비가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따라서 30분간 달리기와 걷기 지방 소모량만 따지자면 걷기와 뛰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30분이 아니라 만약 1시간 정도 걷는다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걷기가 지방이 더 많이 소모되게 되고요. 또 2시간 이상 걷는다면 9대1 정도의 비율로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소모되게 된다는 게 운동 생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걷기는 오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걷기 시작한 지 20분쯤 지나면 대부분 지방이 분해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소비되는 총 칼로리량,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등을 모두 참고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같은 시간을 뛴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강도가 높은 뛰기와 지방 사용 비율이 좋은 걷기가
비슷하게 작동을 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시간이 아니라 같은 거리를 간다고 가정해보면, 예를 들어 뛰기를 3km 가는 것과 걷기를 3km 가는 것을 비교한다면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지방은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시간을 운동한다면 운동 강도가 더 높은 뛰기가 걷기보다 지방을 태우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운동을 하였을 때는 걷는 것이 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운동 능력이라는 조건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10분 이상 뛰기는 힘들지만 1시간 정도는 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송을 듣는 분들이 무릎에 연골이 닳기 시작하는 40, 50대 이후에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10분 뛰고 숨이 차서 뻗어버리시는 것보다는 1시간 걸어서 3배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것이 다이어트나 관절 보호에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지방의 연소는 더 효과적이죠. 자, 오늘부터 빠르게 걷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